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질문하신 거에 보면 공정가치 뭐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저는 공정가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반대말만 잘 아시면 돼요. 반대말은 뭐냐면 원가를 얘기해요. 원가는 뭐냐면 사온 가격을 얘기해요. 사온 가격. 그 다음에 자산을 사온 다음에는 자산의 가치가 움직이죠. 내가 땅을 샀으면 땅값이 이제 변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가치는 결국 원가에 대비되는 말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시가는 뭐냐? 영어로 하면 이거는 페어 밸류, 이건 마켓 밸류.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으로 말하면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어요. 그럼 상장 주식은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공정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공정 가치는 교환 가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남남끼리 거래하는 가격을 우리가 공정한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을 우리가 시가라고 하지, 그걸 우리가 공정가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안 돼요. 하지만 얘도 원가를 대비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 비상장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군가가 야 그럼 너 주식 한 줄을 넘겨라 라고 했을 때 10,000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뭔가 15,000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세법에 나오는데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주식을 물려받았어요. 비상장 주식을. 뭔가 그 가치를 갖다가 매겨야 될 거. 그래서 세금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 등을 준용을 한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감정평가사가 있겠죠. 그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 주식평가, 물론 이제 부동산 평가를 제일 많이 하지만 주식평가 같은 것도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장 주식은 감정평가사를 쓸 이유가 없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공정한 가치니까. 근데 만약에 비상장 주식이라면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원가에 대비되는 말이 이제 공정가치가 되고, 수업 목적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 수업 목적, 이거 뭐냐면 공정가치가 얼마다라고 줘요. 내가 옛날에 1,000원 주고 샀는데 현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1,500원이다. 그럼 현 시세 1,500원이 공정가치예요. 그리고 만약에 상장 주식이라면 당연히 뭐 이게 시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에 대비되는 말이 된다. 이런 원가에 대비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정가치라고 하는 게 원가에 대비되는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를 기억해야 되려면 이렇게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 평가 손익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예요? 이 손익이 단기 손익으로 갈지 아니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갈지. 그래서 얘를 항상 제가 BS를 그려서 생각하라고 했죠. BS.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자본금이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현금이 1,000원이 있더라. 근데 이 1,000원을 가지고 어떤 자산을 취득했어요. 근데 그 자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였어요. 이렇게 토지의 가치가 1,300원이 되면 얘를 300원을 증가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해야 돼요. 이 자산이 증가할 때 빚을 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본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된 걸 뭘로 쓰냐? 여기 기타 포괄손익 누구에게 뭐가 있어요? 재평가 잉여금 있죠?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토지의 가치가 300원이 하락했다. 이렇게.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어디다 넣어야 돼요? 이익이염, 단기손익이니까. 단기손익은 결국 BS에서는 어디로 공시돼요? 이익이염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익이염을 가서 300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를 어디를 내는 거예요? 여기를 낸다고, 여기를. 여기를 낸다. 그러니까 실무상 보면 얘가 정말로 1,000원이냐 1,300원이냐 이거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근데 회계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얘가 1,300원이라고 하자. 그럼 1,300원 이제 평가를 하면 돼요. 대신에 그 손익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이 룰을 정하는데 우리가 네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했죠? 네 가지가 뭐예요? 지금 했던 게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걸 뭐라 불러요? 재평가 뭐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평가. 그 다음 뭘 배웠죠?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올라가든 떨어지든 다 단기손익으로 간다. 그 다음에 FV, OCI 나중에 배워요. FV, OCI 금융자산. 그럼 얘는 여기가 뭐예요? OCI가 기타 포괄손익이죠. 여기 FV가 뭐예요? 페어밸류. 이게 공정가치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라. 대신에 손익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전부 다 기타 포괄손익에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FV PL이에요. PL의 뜻이 뭐예요?
프로핏, OR, 로스 이게 단기손익이에요. 얘는 공정가치평가대 손익을 다 어디다 집어넣어라? 단기손익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덜투덜 불평,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걸 다 통일시키면 편하잖아. 맞아요. 편한데 이거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이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국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안 따르면 나는 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만약 안 따르면 나는 시험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뭐냐? 그냥 우리 실권, 회계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정답만 다 내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